많은 사람들은 AI 세상이 찾아올 줄 몰랐고 엔비디아를 놓쳤습니다. 기회는 변화하는 시점에 늘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이 세상에 도입되고 변화하는 시점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어제 성공적으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후로는 큰 가격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대감까지 69K까지 상승을 해주었고, 컨퍼런스 시작 전 호재가 해소되고 난 후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트럼프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금방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트럼프는 저희가 기다렸던 발언들을 남김없이 모두 해주었었는데, 그 발언으로는 미국을 비트코인 중심지로 만들 것이고 준비자산이라는 워딩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삼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금시총을 넘을 것이고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들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이건 비트코인의 가치를 세상에 알림과 동시에 우리가 비트코인 다 쓸어 모을 거니까 어떻게든 이 시장 발전시킬 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발언들과 동시에 이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식, 바로 가상자산 시장의 회방꾼 게리 겐슬러의 해임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I will fire Gary Gensler and appoint a new SEC chairman. 보시면 트럼프가 게리 겐슬러를 해임한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환호는 그동안 우리 크립토 시장이 SEC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히면서 힘들어했었고, 온전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해임 소식에 그동안의 서름을 털어내고 트럼프에게 큰 환호를 보내주면서 게리 겐슬러 해임이 크립토 시장에 매우 큰 호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매우 고무적인 소식,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루미스 역시 재무부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최소 20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무려 5년 동안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20년간 비트코인을 보관해야 한다고 하고, 비트코인이 4년간 매년 55%씩 상승한 모습에 큰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설계된 이유가 하락하는 통화 가치에 대비해서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또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인물, 바로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남자 마이클 세일러 역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대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함에 따라 미국 달러의 가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하고, 비트코인이 미래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1000만 달러에서 1300만 달러의 가치가 될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300만 달러는 하나로 180억 상당의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 지금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200배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격까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유력한 대통령 후보 트럼프 역시 비트코인을 달나라로 보내기 위해 미국이 그것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해주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힘을 다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 말고 당장 이번 불장 사이클은 어떻게 전망해줄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트럼프의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80만 달러 이상, 지금부터 10배 이상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비트코인 연설이 불분명했던 비트코인의 가치를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향후 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견제하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의 연설로 중국 손안에 있는 홍콩 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홍콩 의원 조니 응 또한 비트코인을 재정준비금으로 포함시킬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이 미국이 독식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홍콩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경제적, 기술력, 군사력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힘이 제일 세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기축통화국 미국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우리 모두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홍콩, 러시아,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하면서 가상자산 시스템 도입을 시작하고 있죠. 심지어 약소국인 필리핀의 중앙은행까지도 2029년에 디지털 화폐 시스템 CBDC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등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약소국들이 가상자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변화하는 시점이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통화 가치는 바닥이고 더 나아지기도 힘든 상황에 선택지는 비트코인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전 세계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점을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회를 잡을 것이고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편 해리스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 바이든 사태로 민주당은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참여했습니다. 해리스가 가상자산 시장을 지지하냐 마냐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에 따른 해리스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바이든보다는 가상자산 시장에 더 개방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연설로 많은 크립토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했을 트럼프를 견제했는지 해리스는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알기 위해 가상자산 업계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해리스의 모습은 같은 당 의원들의 압박도 한몫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이 지금 크립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고 부통령 후보를 친가상자산 성향으로 뽑고 SEC 위원장 역시 새로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리스가 되어도 게리 갠슬러의 해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은 트럼프를 거의 따라잡고 지지율을 거의 동률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리스가 어떻게 가상자산 시장에 스탠스를 취할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아마도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를 역전하려면 가상자산 시장에 좋은 스탠스를 취해야만 표를 뺏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정치적인 부분은 개인의 성향 차이니까 그 표들은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크립토 시장의 표는 사실 받아들여주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정치적인 성향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단순히 크립토 시장을 지지해준다는 이유로 마지못해 트럼프에게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리스가 그 표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 크립토 시장에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에게 좋겠습니까? 바로 크립토 시장이겠죠. 지금 크립토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너도 나도 크립토 시장의 우호적인 발언들로 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되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오히려 서로 더 불리시한 발언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9K 부근에 위치해 주었습니다. 1시간봉 기준으로 보셨을 때 트럼프 연설 전 기대감으로 69K까지 올라갔다가 쭉 하락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연설에서 좋은 발언들을 해주고 그 하락분을 바로 말아 올려주었습니다. 지금 채널 상단 69K 부근에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69K를 강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일본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70K 부근이 69K의 전고점인데 이 69K를 지금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70K 부근에서 조정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69K, 70K 매물대를 강하게 일본 기준으로 뚫어주냐 마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하고 마감한다면 여기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동이 되고 단기적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단기적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하락을 하냐? 바로 전 매물대 66K, 65K 부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CME 차트 4시간 봉으로 보셨을 때 CME 갭이 나왔습니다. CME 갭 역시 66K에서 65K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정 구간은 전 매물대 구간과 CME 갭이 나온 66K에서 65K 구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69K, 70K를 뚫어준다면 채널 상단에서 양봉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RSI 역시 상승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의 완성 조건을 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폭발적 상승을 해주었을 때는 RSI는 분명 과매수 구간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조정은 역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63K에서 4K 부근까지 조정이 온다고 말씀드렸을 때 진입을 했고 채널 상단에서 전량 익절을 했습니다. 69K 부근을 계속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 조정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에 들어갔고 66K, 65K 이 부분에서 천천히 익절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상승이 나와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라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제 영상 정리해드리면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리스 역시 트럼프를 잡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크립토 시장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상관없게 됐습니다. 69K, 70K 구간은 강한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 부근에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조정에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치와 의미를 이제 전 세계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면 결국 비트코인이 다 이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